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소서, 면접, 전략. 전략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시닥터 윤서부와 함께 진행하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기소개서 네 번째 강의를 이제 쭉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자신감이 확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합격하는 자소서, 불합격하는 자소서를 필터링하고, 아 좋아, 나는 합격하는 자소서로 갈 테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떤 자소서에서 자소서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합격하는 자소서, 불합격하는 자소서, 이런 것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을 응시해서요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깨달은 거 얻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 좋은데 뭐가 있어요? 토익 450점 외부 영어 시험이네요. 탈락, 떨어지게 된다고요. 쓰지 말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에 뭐 땡땡땡에서 주최하는 땡땡땡 경시대회에서 참가해가지고 막 입상했고요. 탈락. 왜? 외부 대회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땡땡 지검장이신 부모님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검사야? 그럼 내가 좀 합격시켜 줄까? 탈락!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출신 중학교가 선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경우 탈락.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탈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 부분을 조금 필터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소서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기계공학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막연한 진로를 구체화시켜 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계공학자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좀 구체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면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흰 지팡이를 체험해서, 그죠? 지팡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짓는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흰 지팡이 체험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귀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보청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휠체어나 의족 같은 유용한 기계들이 많은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는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있는 멋진 학생이죠. 왜 멋진 학생이에요,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살짝 보여줬네요. 첫 번째, 맞죠? 뭐예요? 기계공학자라고 하는 것, 이 기계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궁금해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는 없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졌죠. 그럼 이제부터 난 뭐 하면 돼? 내가 기계공학자가 꿈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지원 동기. 그래서 나는 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진로 계획이 되겠죠? 난 이런 진로 계획을 세웠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 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광고에 나오는데 광고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 이 학생은 근데 이걸 뭘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진로 계획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청 훌륭한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선생님이 읽었다. 면접관인 선생님이 읽었다면 이 학생은 정말 궁금할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를 보겠죠? 학생부 어떤 내용이요? 봉사활동 내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꼼꼼히 찾아보면서 정말 기계학자를 꿈꾸고 있나? 기계공학자를 꿈꾸고 있나? 이런 걸 찾아보겠죠. 검증했네요. 그러면 실제로 질문은
면접에 갔을 때, 면접장에 갔을 때 이 면접에 맞는 질문들은, 이 학생이 맞는 질문들은 어떤 게 나와요? 기계공학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한 번에 쭉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 내용은요, 면접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스가 돼요. 이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고 최대치로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충분히 질문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요? 면접 준비도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학생 같은 케이스를 잘 보면서, 꼼꼼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봉사를 가게 됐는데 아이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했지만 아이들의 학습 욕구가 별로 높지를 않았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원활히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소개서 잘 쓴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후에 수업 방향이 막 정하도록 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알려주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이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 잘 썼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아이들에게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자기소개서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요, 나 공부해야 되는군요, 정말 공부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는 필요성을 심어줄 수 있지? 이해됐어요? 상투적인 표현이죠.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잘했죠? 나 정말 훌륭하죠? 그죠? 자기를 미화시키고 비약을 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이런 방법이면 이 학생들이 설득되겠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자소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된다면 면접관들이 물을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탈락.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진짜 자기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자소서를 쓴 이 학생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끌어들였던 방법,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던 방법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 근데 그건 학생부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학생부에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에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자기소개서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나의 역량이 어디에 있다고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위에 뒤에서 서포터하는 완벽한 서포터가 나예요. 나 멘토로서의 확실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보이죠? 증거 됐죠? 이렇게 학습 동기를 키워줬어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방향제를 만들거나 포장을 한 후에 완성된 물품들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을 알게 됐고, 그래서 2학년 때 장애 학생의 도우미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학생부에 장애 학생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가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봉사활동은 팀 단위 봉사활동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나를 합격시켜 줄 자소서가 어떤 거냐, 이게 확 와닿죠. 이건 팀 단위 봉사활동이에요. 다시요.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눴던 거죠. 그죠? 기부한 거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넌 뭐 했니?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예요. 그게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걸 거거든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는 우리 팀이 이걸 했어요. 우리 봉사활동 단체에서 이걸 했어요. 우리 학교가 이걸 했어요. 우리 반이 이걸 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봉사활동을 한 모든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이해됐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는지가 포커스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얻은 게 남을 돕는 보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성장치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너 봉사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니? 전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이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의 모습이 너무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다른 학생들이 가는 동아리에서 가는 봉사를 그냥 빠지지 않고 참석했구나, 이 정도의 평가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전략, 합격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들을 너무나 아쉽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합격하는 자소서, 불합격하는 자소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자소서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면접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